네, 94쪽 풀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대표 자료 확인하기. 유럽인은 총과 옷감 등을 아프리카에서 노예와 교환했죠. 그래서 노예를 아메리카 농장에 팔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농장에서 재배된 작물을 유럽에 가져가서 큰 이익을 남겼지. 그 다음에 절대 왕정 구조, 요거 우리 표 시험 친다고 했습니다. 자, 절대 군주들은 자기의 정치 이론을 왕권 신수설이라는 걸로 정리를 했었죠. 자, 그 다음 자신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관료와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인 상비군이란 걸 조직했었다. 자, 그래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그 상공 시민 계층이 내는 세금으로 다 해결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한눈에 정리하기를 보시면 신항로 개척 배경 전개 각각 있었고, 자, 역량에서 유럽에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침략을 했고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대서양으로 옮겨졌다. 정말 중요한 내용. 대서양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삼각무역, 가격혁명, 상업혁명이 발생했었다. 다음 유럽의 절대 왕정에서 성립 기반 네 가지가 있었고, 자, 서유럽의 최초의 절대 왕정 군주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가 있었다. 펠리페 2세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러시아에는 표트르 대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꼼꼼 개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자, 1번 신항로 개척 이전에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상인들이 동방의 물품을 독점하였다. 틀렸죠.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는 언제 등장한 사람들이다? 신항로 개척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고, 그전에는 지중해 국가 중에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원래는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신항로 개척 이후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상인들이 등장했다. 다음 2번 유럽에서 먼 거리 항해에 나침판이 사용되면서 신항로 개척 등장했고, 3번 유럽인들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 같은 책을 접하면서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에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에 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로 도착한 사람은 바스쿠 다가마라는 포르투갈 사람이었다. 자, 3번에 멕시코 고원에 있었던 곳은 아스테카 제국이고,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작물들이 담배, 감자, 옥수수였고, 자, 유럽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과 은이 유입되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 가격혁명, 자본주의가 성장해서 뭐 주식회사 같은 게 만들어지고 보험이 만들어지는 게 상업혁명. 자, 4번 절대군주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을 정리하고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줄이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죠. 중상주의 정책은 보호무역입니다. 자, 5번 루이 14세가 프랑스 절대군주로서 콜베르라는 재상을 등용해서 중상주의를 강화했고, 표트르 대제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수도를 건설했고,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 격파, 프리드리 2세 프로이센의 임금이 상수시 궁전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했다. 자, 6번에 불합리한 제도가 사라져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상은 계몽사상. 자, 요게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는 우리가 테스트 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봐줘야 되겠죠. 자, 1번 십자군 전쟁 이후에 유럽인들은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졌다. 맞아. 그래서 직접 교역을 하고 싶게 되었다. 이 시기에 각종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먼 거리 항해가 가능해졌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신항로 개척에 대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과학 기술하고 관련 없는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은 뭘까요? 1번 카라벨선을 통해서 멀리 배를 이동하게 되었고, 자, 배에 대포가 장착되면서 보호를 하게 되었고, 자기 나라 배에. 그다음에 항해 나침판 이용했고, 만류 인력의 법칙이 발견된 거는 전혀 과학기술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리학과 천문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항해술이 발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3번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인물을 옳게 설명한 것은 돼 있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가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사람이니까 가는 콜럼버스가 되겠고, 자, 나는 인도 항로를 개척해서 무굴 제국까지 갔죠. 희망모드라서. 그럼 바스쿠 다가마고. 자, 다는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니까 마젤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문제를 보니까 사진은 어디에 마추픽추다 되는데 해발고도 2330m라 되는데, 자, 이거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이에요. 지금의 페루에 있죠. 잉카 제국은 원래 신항로 개척 이후에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 고도의 문명을 발달하고 있었죠. 자, 이건 유럽인에게 정복되었고, 자, 이번에 멕시코 고원이 아니고, 자, 여기는 산맥이 안데스 산맥으로서 안데스 고원에 위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도양 무역을 주도한 건뭐 전혀 관계가 없고, 피라미드 신전을 지었다, 이거는 마야 제국입니다. 마야, 아즈테카. 그림 문자 달력 관계없죠.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원주민이 감소. 자, 중요한 건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광산 개발해야 되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온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양의 은을 유럽으로 가져간 것은 이에 결과가 되겠고, 3번에 아메리카 문명을 정복하여서 식민지로 만들었어요는 요 관련이 없죠.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동쪽 항로를 개척하였다, 이것도 관계가 없고. 자, 5번에 대농장에서 한 가지 작물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했다. 한 가지 작물은 아니고 여러 가지. 플랜테이션으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했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이 플랜테이션도 이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플랜테이션도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플랜테이션 작물을 재배했었다. 자, 6번 옳지 않은 거. 신항로 개척 이후에 자, 유럽의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삼각 무역 발달 맞고, 동방에서 차 면직물 수입된 것도 맞고, 대서양이 무역의 중심지 떠오른 거 맞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바뀌었죠. 지중해 주변 국가들의 번영을 누린 것은 이후에는 쇠퇴하게 되겠죠. 자, 금, 은 많이 유입되었다. 자, 요거 무슨 혁명? 가격 혁명.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품이 들어왔고, 금융 제도가 발달했다. 상업 혁명.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가에 해당하는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아니지. 자, 삼각형이니까 삼각 무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삼각 무역. 삼각 무역에 해당하는 대륙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요 세 개의 대륙입니다. 자, 이 삼각 무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오스만 제국이 장악하였다. 요건 지중해예요. 오스만 제국이 장악한 건 지중해였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바다를 이용하게 된 거죠. 자, 니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중해가 아니고 무슨 바다다. 대서양이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렸고, 디귿 신항로가 개척된 이후에 형성되었다. 맞죠?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 무역 형태.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다. 8번 상업혁명이네. 상업혁명은 신항로 개척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달한 거라고 했지. 그래서 1번 맞고 보험, 2번 주식회사도 맞죠. 자, 도시의 상인과 수상인과 수급자들이 길드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우리 장원의 해체 때 배웠던 거죠. 장원 해체, 도시 발달. 전혀 신항로 개척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상인들이 교역 활동의 어음은 이제 신용화폐거든요. 네, 이건 신용카드로 생각하면 돼, 지금의. 네.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졌고, 5번 상공업 발달 맞겠죠. 자, 9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 바로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자, 10번 절대 왕정의 구조. 자, 가와 나에 들어갈 거. 가는 무슨 신수설? 왕권 신수설. 자, 나에 들어갈 정책. 중상주의. 자, 그러면 가는 왕권 정당화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몽테스키에와 루소 등이 주장한 것은 계몽사상이죠. 계몽사상. 자, 디귿 나. 해외 팽창과 식민지 건설을 지원하였다. 맞죠? 자, 리을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를 폐지한 게 아니고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수입을 아니고 수입을 증가가 아니고 억제시켰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영국의 절대 왕정이니까 이 사람 누구? 엘리자베스 1세. 자, 1번에 베르사유 궁전 만들었던 사람 루이 14세. 자, 레판토 해전에서 에스파냐가 오스만 제국을 이기죠. 이거는 펠리페 2세.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 격파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업적이고 콜베르 등용했다. 루이 14세. 네, 슐레지반 차지해서 영토를 늘렸다. 이것도 슐레지안 지방을 차지한 사람은 프로이센의 프리디 2세가 되겠습니다. 12번 밑줄 친 이 군주에 대한 설명. 러시아의 이 군주는 누구냐? 바로 러시아니까 절대군주 표트르 대제가 되겠습니다. 계몽군주였죠? 표트르 대제. 그러면 상수시 궁전은 어느 나라니까?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니까 이거는 틀렸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수도였죠. 이 러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자, 인도에 동인도 회사 설립한 거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있겠죠. 자, 이것도 프리드리 2세. 무적 함대 만들었던 사람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13번. 다음 같은 주장은 바로 계몽사상입니다. 계몽사상은 불합리한 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했고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던 거죠. 이 사회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미국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계몽사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마지막이네요. 절대왕정 시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바로크 양식이 유행했는데, 자, 베르사유 궁전이 대표적인 바로크 양식인데 베르사유 궁전 누가 건설했다? 루이 14세가 건설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드리 2세가 건설한 게 프로이센의 상수시 궁전. 그래서 여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수시 궁전은 프로이센인 거 로코코 양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우리 다 풀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겠죠. 또 1번부터 17번까지에 대한 내용 절반 우리가 풀이를 한번 해볼 거니까 미리 준비를 잘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